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회민주주의 공동연대 주대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주제가 네. 그 대통령 후보 안철수를 말한다. 예요? 네. 네. 근데 아직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안철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여하튼 뭐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예. 그분이 여하튼 뭐 박근혜 대표하고 어떨 때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특별하고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네. 여태 그런 적이 있었었나요? 글쎄요. 아주 뭐 좀 비슷한 현상들은 있었지만 네. 정말 본인이 뭐 지금 무소속 후보도 아닌데. 그렇죠. 정치를 할지 안 할지조차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뭐 어떤 때는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막 그렇죠. 이런 경우는 글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안철수 현상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안철수 현상이라고. 네. 그것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붕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글쎄요. 그 어떠세요? 그 안철수 현상이 지금 나오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환경이 네. 과연 뭘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기성 정당들이 좀 약하다. 네. 내지는 뭐 정당 질서가 아직 잘 잡혀 있지 않다. 또는 아니면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든지 불안정하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여야 구도가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 구도하고 좀 맞지가 않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1당과 2당이 다 네.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네. 자꾸 우리가 옷 고르러 갔다 이 옷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옷도 마음에 안 들면 결국은 이제 다른 쇼핑센터를 옮기는 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 네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 찾아보다 안 되니까. 네네. 결국 이제 기성정치인에 대한 그 반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정말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의 지지율이 뭐 2%, 1%, 3%막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30%막 이렇게 넘어가는 네. 이게 참 그 정치 하신 분들이 네. 반성해야 될 대목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그 비대위 위원장 말고 여타 지금 유력 주자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안철수 교수를 보면 상당히 배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은 무슨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도 5%를 넘길 수가 없는데 네. 뭐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안철수 교수가 지금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를 보면 네. 뭐 저도 사회운동이나 또는 뭐 민주화운동, 정치 뭐 이런 걸 오래 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네.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네. 또 날밤을 새면서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국민들의 사랑을 저렇게 받고 있는 안철수를 교수를 보면 좀 뭐 배가 아프기도 할 것 같은. 아프세요. 그런데 여하튼 그 안철수 교수를 지금 대개 이제 그 선거 구도를 보는 분들은 네. 여하튼 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교수와 마지막 단계로 지금 야권 대권 후보의 그 경선 프로세스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간다는 것이 어떠세요? 그건 너무 상상력의 빈곤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그게 그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입당을 해야 된다. 입당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선하기를 바란다든지. 또는 최근에 빨리 입당할까 아니면 뭐 민주당 후보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랬다가 또 안철수 교수가 한마디 하니까 네. 또 갑자기 안 교수 눈치를 보고 네네. 뭐 이런 형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튼 뭐 이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또 이 지지율이 뭐 금방 이렇게 뭐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뭡니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떤 그 현실적인 후보로서 안철수 교수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입당을 하기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또는 먼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연대를 하기를 바란다든지. 네. 뭐 그것이 공동정부론 이런 것도 나왔죠.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는 아니면 이제 먼저 독자적으로 우리 힘을 키우자. 네. 이런 이야기도 자강론도 나오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떠세요? 그 안철수 교수는 뭐 만약에 후보로 나오신다면 민주당 분이 선택할 정당이 없을까요? 예컨대 뭐 글쎄요. 뭐 새누리당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뭐 진보 글쎄 이거 어떻게 본인은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겠다. 상식과 비상식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워낙에 뭐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자꾸 야권과의 통합만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이야기한 상식이란 게 과연 뭐냐. 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상식이라 할 때는 비상식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비상식이니까 나는 상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비상식이란 건 여러 가지 이 전후 맥락을 볼 때 진영 논리가 비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탈북자 인권 집회에 갔잖아요. 네. 그 말하자면 중국의 그 탈북자에 대해서 북송하지 말라 그런 집회에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바로 나는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 그 탈북자 북송에 대해서 사실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은 또 가셨죠. 네, 그러니까 거기 내가 갔던 이유는 나는 상식 적으로 갔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또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게 내가 간 것이 뭐 어떤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갖고 간 게 아니고 난 상식선에서 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새누리당이랑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맞는다라고 보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 상식선을 지켜오신 분인데 과연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민주당과 그 단일화를 할까? 그것도 상당히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입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말하자면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은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이 이제 희석될 수 있고. 그 안철수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안철수가 아니게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 야권이 통합진보당의 종북 문제가 좀 터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여하튼 뭐 대선이라는 것이 1대1 구도가 됐다고 치면 그 통합진보당 문제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참 선뜻 그 안 교수도 그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교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아마 그 독자 노선을 걷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게 저 박원순 모델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최후의 순간에 이기기 위해서 연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이제 뭐 거기에 힘을 보채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이런 거는 원치 않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서울시장하고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다르단 말이에요.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자리고 우리나라 같이럼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리에서 뭐 대통령이 무소속
같은 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당의 그 기반을 둔 정치 지도자가 국가를 이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보편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180일 남았습니다. 네, 선거까지 딱 180일 남았습니다. 180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연 180일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문제, 즉 무소속 후보가 뭐 개인이 시민 후보가 대통령이 뭐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역시 이제 가능한 순서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 그 후보가 된다면 독자적으로 가다가 이제 야권 후보하고 뭐 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가 만약 된다면 거대한 정계 개편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어떤 그 말하자면 현재의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정당으로서 사실 치명적인 거죠. 정당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중심의 당, 물론 뭐 어떤 그 인적 구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더라도 거의 뭐 어떤 새로운 당이나 마찬가지, 즉 컨셉을 달리하는 어떤 개념을 달리하는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야만 사실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 지도자, 대중 정치라는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의 지지율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안철수 교수가 정말 그 올해 말까지 한 10월 정도까지 그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안 교수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새누리당 쪽에서도 뭐 합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왜냐하면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비박 세력이 지금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박근혜 중심의 확고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계 개편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안철수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지 글쎄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해서 최근에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안철수 교수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랑을 받게 된 그 강호동이 그 진행했던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그것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우리 역시 그 안철수 교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20대 30대의 아주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기성정치 누구에게도 어떤 그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준다, 또 공감한다, 이런 느낌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성정치인들이 뭐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활동도 하고 주장도 하고 있지만 20대 30대 청년들은 이분들이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걸로 느끼고 그냥 기성세대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전혀 몰라주는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라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안철수 교수만큼은 우리의 사정, 감정, 바람, 좌절, 희망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안철수 교수의 굉장히 큰 장점이자 동시에 지금 정치인들의 치명적 약점. 그렇습니다. 즉 국민들과 소통할 수 없는,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없는 그 거의 불구적인 정치 형태에 대한 어떤 경종의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안철수 뭐 박근혜 대세론도 뭐 허구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안철수 지지율도 실질적으로 표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대권 후보가 된다면
사실 이제 보수 진영의 신문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빨리 나와라. 그래서 너의 정책과 네. 너의 세계관, 뭐 너의 정치 철학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다 선보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검증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안철수 교수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으신 분은 맞지만 그 사람들 그분이 생각하는 외교 문제, 국방 문제 또는 뭐 양극화 문제라든가 네. 교육 문제라든가 뭐 국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역량 부분은 이제 정말 알 수가 없죠. 좀 물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네.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또는 뭐 의사로서 아니면 대학 교수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과연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뭐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 네. 그것도 또 중요한데 과연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밝혀지지 많은 부분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 빨리 그런 걸 밝혀라. 네. 뭐 이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요구고요. 네.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네. 아마 뭐 6월 지금 6월 22일이니까 네. 이제 한 달 180일 남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 내로는 네. 이제 안철수 교수가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죠. 네. 최근에 정치권을 보면 안철수 교수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안철수 교수를 짝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안철수 교수를 통해서 다시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제가 좀 봤어요. 좀 아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분들도 제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진짜 후보로 나오셔서 정치를 하신다면 어떠한 정치 세력과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안철수 교수가 물론 이제 현재는 뭐 여야에 속하든 야에 속하든도 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교수가 어쨌건 기존의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 그걸 네.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독자 노선으로 상당 시점까지 가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뚜렷이 구분되는 네. 정책 비전 같은 것들을 네.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도덕 정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에도 뭐 네. 공자 이런 네. 사람들이 도덕 정치론을 얘기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안철수 교수가 굉장히 도덕적인 인물로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비춰져 있고 또 상당 부분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옛날 직접 민주주의 시대의 도덕 정치론이 네.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으로 얘기됐었던 시절과는 다르게 지금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덕치로만 나라를 이끌기는 덕치가 아니라 도덕심만 갖고 도덕성 나라를 이끌기에는 참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도덕성과 능력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좀 없죠.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권력을 다루고 어떤 굉장히 권력을 다룬다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이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겠고 착한 마음만 갖고는 그렇죠. 정치를 못하는 거죠. 했었던 얘기 아닙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교수가 너무 착하기만 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점들은 과연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이제 검증의 과정을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증을 이제 국민들이 하시겠죠. 네. 저는 이제 안철수 교수가 갖고 계신 가장 큰 덕목이 저는 첫째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그 전 비대위원장은 여하튼 유신을 넘어야 되고요. 또 이제 야당 세력은 이제 뭐 그 노무현을 넘어야 되고 뭐 이런 네. 정치적 부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반면에 그 기존 정치권에 어떤 부채도 없다는 거. 예, 아, 그게 굉장히 예, 장점이 예,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1, 2, 3위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이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예, 그런데 박근혜와 문재인이 만약 대결을 한다면은 네. 세상은 박정희 이 노무현의 노무현의 싸움이다. 재대결 같은 그렇게 그런 되긴 양상이 하죠.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층들은 동의 못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좀 과거의 싸움이다. 네. 이렇게 과거의 느끼는 거고. 프레임이다. 예, 예.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사람을 원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를 지목하고 있는 건데 네. 꼭 안철수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철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근데 어때요? 그 전에 지난 선거 때도 사실은 뭐 안철수 교수처럼 그렇게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당시 이제 정운찬 서울대 총장님이시라든가 또는 문국현 대표께서 굉장히 그 비슷한 관심을 받았었죠. 근데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다시 두 분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전철이 또 되풀이될 네, 그건 가능성이 쉽지 않은 없을까요? 거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쭉 제3 후보는 지금까지 쭉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이제 정말 좀 뚜렷하게 세대 간의 이 차이가 워낙 크게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세대 예. 투표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네,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제가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자기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네. 자기 자유로 선택해야 되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제가 뭐 하라 말아 하지는 할 이유는 없지만은 만약 출마를 한다면 네.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항하는 대항마가 예, 대항마가 된다면 이거 자체는 한국 정치의 발전에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예.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 대체 어디에서 그 안철수가 도덕성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시냐? 아직까지 보여준 게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안철수 교수가 이거 도덕성도 없다는 얘기신데 저희가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그 도덕성이란 표현은 뭐 굳이 그렇게 말씀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여튼 국민들이 알기는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착한 정치인으로 아주 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이름도 일을 착한 이름 같잖아요. 예, 모든 일을 네. 정말 사심 없이 해왔고 성실하게 해왔고 네. 또 자기의 어떤 한테 네. 무슨 대가가 주어지는 이런 걸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네. 일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안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첫째, 꼭 나와서 대통령이 되라. 네.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고요. 그 다음은 민주당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독자 후보로 나와서 좀 이겨달라. 이게 이제 박원순 모델이죠. 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당신까지 들어오시지 말고 그냥 멘토로 남아달라. 네. 이 세 가지 안철수 교수가 가야지 되는 길 중에 초이스가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어떤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안철수 교수가 선택해야지 될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안철수 교수의 멘토가 아니라서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자기가 선택하시겠죠. 네. 근데 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마를 한다면 정치 발전에는 기여가 될 것 같다. 네, 여하튼 네네. 당락과 관련 없이. 네네, 그렇습니다. 예, 기여를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출마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치사에 던지는 그 의미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현재의 진영 대결 구도, 진영을 깝깝하잖아요. 이 네. 깝깝한 거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치지만 항상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잖아요.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 진보 학자로 존경받는 그 최장집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나?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그 지금 뭐 이런저런 것도 많이 터져 있는데 자당의 후보가 아니고 이번에도 또 후보를 양보하기엔 사실 죽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 박원순 때도 참 굴욕적이었거든요. 네. 제1야당으로서는 참 굴욕적이었었는데 이번에까지 양보를 한다. 이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참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최장집 교수님께서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아주 그 심한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민주당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억울할 네. 것 같은데. 왜 뭐가 억울하죠? 아니 그래도 집권 경험도 있고. 쌓여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어쨌건 최 교수님 말씀은 뭐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네. 그런데 조금 저도 이 동의를 하는 부분은 역시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이렇게 네. 신세대의 바람이랄지 네. 정서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예. 뭐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이랄지 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걸 보면 지금 신세대의 정서라든지 바램 네.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네. 그게 뭐 지금 신세대의 정서하고는 사실은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다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그래도 거기는 이제 뚜렷한 지지 기반이 있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기성세대 네. 속에서. 네, 현실적으로 기반, 이제 이번 대선이 180일 남았으니까 네. 표 계산을 좀 해봐야지 될 텐데 네. 이제 그 안철수 교수가 안 나온다면 야권의 문재인, 손학규, 뭐 그 김두관 뭐 이런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뽑혀서 박근혜하고 딱 둘이 싸우는 네네.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네. 또 안철수 교수가 그냥 그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와서 3파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3파전이 될 경우에는 승률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한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 여하튼 그게 3파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그 안철수와 박근혜 이렇게 이렇게 그 야당이 결국 이제 안철수 교수로 네. 후보 단일화가 돼서 안철수와 박근혜가 싸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그냥 그 이왕 뭐 안철수 얘기를 하시고 네. 했으니까 네. 주대한 그 대표님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정말 가장 좋은 바람직한 구도는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민주주의는 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것 판단을 누가 개인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걸 그럴 리가 없는 네.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구도는 역시 박근혜, 안철수 구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제일 팽팽하게 네,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지지율 싸운다고 쳐요. 그러면 약 뭐 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약 한 뭐 5% 내외로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그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된다 이렇게 치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팽팽한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결이 팽팽하면 팽팽할수록 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이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도 내놓을 것이고 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그만큼 할 테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구도라는 것은 안철수 대 박근혜.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은 그 바라는 이렇게 그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세대 간의 네.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 상당한 세대 대결 양상도 띄게 될 거고 네. 그런
그 대선을 국면을 통해서 젊은 층의 목소리, 네. 젊은 층의 요구 이런 네. 것들이 좀 충분히 반영될 필요도 있다. 네. 예, 지금은 젊은이들이 느낄 때는 자기들의 의견이 많이 묵살당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대선에 국민들의 진짜 마음은 결국 박근혜와 안철수가 진검 승부를 겨루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그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젊은 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우에만 박근혜를 꺾을 수 있다. 꺾을 수도 있다. 네. 질 수도 있지만 네, 네. 아니, 다른 예, 예. 주자는 상대적으로 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뭐 그것은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현재의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제. 아, 현재의 예. 국민들의 네, 마음은. 예, 그런 네. 것 같고 그래서 네.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예, 저도 뭐 아직 깊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역시 이제 20대 30대의 마음. 네. 전 참 정말 안철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20대 30대의 마음을 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그 현상은 네. 결국 20대와 30대의 그 어떤 그 정치적 절망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희망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바라보기에는 네. 안철수 교수가 무슨 뭐 공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선출직 공직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네. 그 대통령이란 자리를 무슨 뭐 한번 시켜보고 잘하면 다시 시켜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검증된 사람만이 시킬 수 네. 있는 그런 자리인데 네. 그 후보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저로서는 뭐 도저히 처음에 뭐 안철수 현상이다 뭐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저로서는 그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네. 했는데 쭉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면서 네. 이걸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고 봐야 되겠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마음이 과연 왜 이렇게 표현되는가. 네. 그래서 이제 봐야 되겠고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20, 30대의 마음이다. 네. 예, 그리고 20, 30대는 뭐냐. 결국 큰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관점, 철학 이 모든 것을 크게 바꾸기를 바란다. 네, 하는 완전히 것을, 바꾸기를 네네 그렇습니다. 바란다. 네네. 정말 그러면 안철수 현상은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야를 불문하고 그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기존 정치권 세력에 대한 통렬한 비난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다. 네. 사실 지금처럼 정치가 뭐 늘 그랬다고도 하지만 특히 지금처럼 정치가 불신이 그 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치가 희망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여하튼 뭐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 교수가 거취를 빨리 밝히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87년 체제라는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네. 87년째가 뭐 25년 됐다. 네. 그래서 이제 87년 체제라는 것은 다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군사 독재, 네. 개발 독재 네. 이런 게 이제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된 것이 87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88 올림픽을 치렀죠. 네, 87년에 또 이제 새로운 헌법도 우리가 네. 제정했고, 그래서 87년 헌법에 따라서 쭉 25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제 뭐 좀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말하자면 새로운 체제라는 거 방금 얘기했던 국민들이 큰 변화를 바란다. 네. 이제 완전히 좀 단절적인 변화, 네, 좀 단절적인 이렇게 변화.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어쩌면 네. 안철수 교수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게 무슨 정말 뭐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하긴 뭐 새누리당이 뭐 옷을 갈아입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한나라당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고 뭐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끌어 온 네. 민주당 역시 너무 구태 정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큰 정말 정치적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여튼 안철수 교수의 행보를 지켜볼 수뿐이었고, 하여튼 좀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 이제 마음 답답하게 하지 그리고 마시고. 이제 본인으로서는 뭐 그것이 어려운 결정이 되고 네.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고통스러운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지만은 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의 이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 아닌가 그 사람한테는. 예, 그래서 국민의 명령이다. 예,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조금 뭐 그런 것들에 순응하고 또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네.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주대한 대표님이 그동안 쭉 민주화 투쟁을 해오신 분인데 우리 주대한 그 대표님 같은 분이 이제 안철수의 출마 선언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무튼 안 교수의 행보를 좀 지켜보죠 뭐. 네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 그것도 혹시 또 다음에 혹시 못하시면 또 나와서 또 비난도 해주세요. 물론이죠. 네. 뭐 오늘은 주로 이제 제 생각보다는 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뜻, 네.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뜻을 해석하시는 예, 그런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